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65으로 사연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진득하게 앉아 듣는 건 아침에 화장할 때 밤에 잠들기 전인데요. 사실 낮에는 너무 바쁘답니다. 일하는 건 아니고 취미 생활이 많아요. 아침은 땡기는 대로 간단히 먹고 그림 그리러 가거나 문화센터에 한국 무용 배우러 갑니다. 친구들이랑 점심 맛있는 칼국수 사 먹고 오후엔 며칠에 한 번씩 복지관이랑 유치원에 책 읽어주러 다니고요. 저녁은 배가 많이 고프면 먹지만 아니면 고구마나 떡, 견과류로 해결하죠. 혼자 사냐고요? 네, 혼자 삽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별은 아니고 황혼 이혼을 했거든요. 40년 넘은 결혼 생활, 어렵게 이혼 도장 찍고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재산 단단히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기에 사연을 써보게 됐어요. 이혼 직후엔 지인들이 조심스러워 하더니 요샌 대놓고 말하네요. 이혼하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어떻게 사냐고 말이죠. 전 잘 지낸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최후의 방법을 쓴 거니까 부러워하진 말고. 그저 홀가분하달까? 4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갔어. 세상에 쉬운 이혼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잘 살려고 한 결혼, 이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더구나 황혼 이혼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더 쉽지 않겠죠. 살면서 갈라설 생각 안 해본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많이 포기하고 있었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이젠 더 바람 안 피우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거 처절하게 겪고 나서 이혼을 결심했죠. 60 넘어서 제가 그런 꼴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 60 중반의 남편은 어떤 여자랑 같이 집에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제대로 나서 후처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믿기시나요? 일반 사람이 우주 여행도 가고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다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네요. 제가 남편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바람기요. 바람을 한 번도 피우지 않는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우는 남자는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반평생 같이 산 인간이 딱 그런 경우였네요. 크고 작은 바람 번갈아가며 피웠지만 최근 5년은 잠잠했어요. 나이 들어 기운 떨어졌나 싶었는데 웬걸요? 제가 깜빡 속은 거였습니다. 게다가 집에 들이다녀. 저 양반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싶었습니다. 그 불려시 같은 여자한테요. 일은 벌어졌지만 제가 뭐 바보인가요? 정신 똑바로 차렸죠. 결국 이 꼴까지 겪게 하는구나. 속으로 이를 얼마나 갈았는지 몰라요. 어쩐지 요새 심기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도 저한테 못생겼다, 박색이다 그런 소리를 자주 했지만 요새 들어선 저만 보면 두통이 생긴다고 까탈을 부리더니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거였어요. 저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여편네 옆에 딱 끼고 들어오면서도 민망해하는 구석 하나 없는데 어쩌면 저리 당당할까 싶었습니다. 아니, 이 여자는 누군데 팔짱을 끼고 데려와요? 어려서 잃어버린 친동생이라도 된답니까? 바깥 양반 그래도 콩알만큼의 양심은 있는지 쩝쩝거리고 입맛만 다시는데 남편 따라 들어온 여자가 입을 벌리네요. 한눈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새빨간 투피스 차려입고 눈을 요렇게 치켜드는데 불려시가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형님, 인사드려요. 내가 갈 데 없다고 했더니 오빠가 여기 들어와 살래잖아. 뭐? 넌 누군데 이 양반을 오빠라고 불러? 나? 나 우리 오빠 각시. 각시? 각시? 하, 삼복더위도 아닌데 돌았니? 그리고 뭐? 오빠? 기가 막혀서 정말 둘이 무슨 코미디 프로라도 찍나 싶어 제가 대문을 내다봤다니까요. 방송국 카메라라도 있나 해서요. 그랬더니 바깥 양반이 입을 열었어요. 말 들었지? 오늘부터 안방 내줘. 당신은 저 창고방에 들어가든가 아니 나가 살든가 마음대로요. 미쳤다 미쳤어. 별소리를 다 듣겠네. 당장 안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은 바람 피우는 게 자랑이오? 어딜 안방을 내주래? 그러자 바깥 양반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이 집 내 명이야. 내 재산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안방은 에린이 거니까 얼씬도 말라고. 당신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저 창고 아니면 이 집을 나가.
남편의 지팡이는 한참 전에 세를 주던 마당의 컨테이너를 향했어요. 거긴 가끔 애들이 놀러 올 때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들어가 놀던 데였습니다. 한마디로 창고였어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전 눈이 돌아 들고 있던 대야를 내던지고 육탄전을 벌였어요. 황소처럼 머리부터 들이받았죠. 저 교양 있는 여자입니다. 생전 누구 머리채 잡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상황에 그런 거 가릴 때랍니까? 육탄전이 벌어졌고 남편은 불려시 머리채 뜯기는 엄살소리에 저를 있는 힘껏 밀어내더라고요. 60이 넘었다 해도 운동과 등산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을 가진 남편을 제가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남편은 불려시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더니 제 옷이랑 물건들을 마당에 내동댕이 쳤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내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인간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 싶어 지켜보는데 이거 비상사태다 싶었어요. 분명 이 집은 남편 명의였어요. 자기한테 쓰는 돈 아니면 쉽게 돈주머니 여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전 한평생 모은 비상금밖에 없었고요. 그것도 40년 고생한 거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알거지 되겠다 싶었어요. 바람둥이 뒷바라지한 내 세월, 그 고생 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았죠. 수도가에 찬물 한 바가지 퍼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어차피 저 양반 사랑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고 나도 60인데 이만한 일로 집을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버티자. 치사하고 더러워도 절대 이 집은 못 나간다. 저 둘 오래 못 갈 거라는 확신이 어렴풋하게 있었죠. 내가 한풀 꺾인 것 같으니까 남편이랑 그 불엿이 둘이 나란히 서서 절 보고 비웃더라고요. 전 속으로 그랬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누가 이기는지 보자. 라고요. 자식 셋 중 둘은 결혼시키고 이제 막내만 남았거든요. 막내 결혼할 때까지 그럭저럭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 양반이 선을 세게 넘었네요. 전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긴 왜 나가? 절대로 못 나가. 기어이 저 여자한테 안방을 내주겠다 이거지? 후회할 텐데. 후회? 아이 못난이랑 산 40년 내 인생이 후회 그 자체다. 창고에서 숨소리도 내지 말고 살아. 알았어? 아 옛날엔 다 이러고 살았어. 양반들도 한 집에 여자 둘셋씩 거느리고 살았다고. 아이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게다가 남편 옆에 딱 붙은 그 불려시는 어디 타임머신 타고 왔나 저한테 따박따박 형님 하면서 약을 올리더라고요. 코맹맹이 소리에 눈웃음 살살 치는 폼이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여우애라도 홀린 것처럼 남편은 눈이 횟가닥 돌았고요. 저녁을 일찍 먹었기 망정이지 저것들 때문에 배까지 고를 뻔했습니다. 둘은 제가 만든 찌개랑 밥을 한 상 차려 먹더라고요. 첩이하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제 음식이 다 짜다나요? 건강 생각하면 싱겁게 먹으라나 뭐라나. 아주 콧소리를 섞어가며 아양을 떠는데 딱 감이 왔습니다. 제 눈엔 저 여자 딱 꽃뱀으로 보였어요. 그래, 좋다. 앞으로 음식할 일은 없겠다. 내일은 냉장고 싹 비워주마. 이를 득득 깔면서 창고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 쉽게 가라앉지 않아 슈퍼에 가서 술을 한 병 사왔어요. 그러는 사이 밤이 됐고 마당 건너 안방에 불이 꺼지는 걸 보니까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구정물을 끼얹어 줄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못 마시는 소주만 마셨어요. 제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 인간들 보통 상스러운 인간이 아닌지라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새벽이 다 되어 잠들었고 누가 대문 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깼어요. 그날은 애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뒀어요. 일란성 쌍둥이인 큰애와 둘째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막내는 밖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그날 모처럼 애들이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고 간다고 했었거든요. 애들한테 오지 말라고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난리통에 그걸 까먹은 거였어요. 큰애네가 먼저 와서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예지야, 할머니 하고 불러봐. 전 큰일 났다 싶어 창고에서 뛰어나갔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에 산발한 머리를 보고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 창고에서 주무신 건 아니죠?
아유, 아니야. 바로 식당으로 가자.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몇 시냐? 사위는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전 혼비백산해서 애들을 막 내보냈어요. 식당에 가 있으라고요. 간신히 딸과 소녀를 내보내고 전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의 문을 확 열어 제꼈어요. 문을 열어보니 둘은 그새 나갔더라고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랑 막내딸이 또 올 거였기 때문에 대충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애들이랑 밥을 먹었죠. 애들은 아버지를 찾지도 않더라고요. 가족 모임에 나오는 건 진짜 드문 일이었습니다. 간신히 밥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사위랑 며느리는 집에 보냈어요. 저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엉뚱한 핑계 대느라 혼났네요. 손녀들까지 다 보내고 자식들이랑 마주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전 애들한테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큰애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엄마, 집에 무슨 일 있지? 아버지가 또 바람 폈어? 아니, 누나, 뭐 아는 거 있어? 빨리 말해봐. 뭐야? 막내까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무슨 일이냐 빨리 말하라고 성화를 부려 전 할 수 없이 다 털어놨습니다. 이제와 숨길 것도 없었어요. 큰애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아들도 분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막내는 막 울었어요. 그게 뭐냐고 당장 그 집 나오라고 엄마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냐고 셋이 들고 일어났죠. 애들은 서로 자기네 집에 오라고 했지만 전 절대로 이 집을 떠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니들은 나서지 마라. 엄마가 결판을 낼 거야. 하지만 제 속을 자식들이 어찌 알겠어요. 그저 분하고 서러운지 울면서 아빠 원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들 달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가만히 있어. 엄마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 그리고 동네엔 얼씬도 하지 마. 주말에도 오지 말고. 엄마, 너희들한테 그런 꼴 보여주기 싫어. 아버지 제정신이야? 정말 미쳤나 봐. 엄마를 내쫓고 안방에 누굴 들여?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엄마 충격받아서 제대로 판단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왜 거기 계세요? 당장 나오지 않고. 큰딸이 당장 아빠랑 만나겠다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반대하면 더 붙는다고 니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당장은 내가 그 집 나와 사는 게 답인 것 같았지만 전 아니라고 했죠.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내가 나가냐고 했더니 애들도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쫓겨나면 엄마 알거지 된다. 가만히들 있거라 했더니 입을 다무네요. 사실 자식들 보기 민망했습니다. 진작 갈랐었으면 이런 꼴 안 보여줄 수 있었는데 내가 민기적거린 탓에 흉한 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순순히 물러나 줄 순 없었습니다. 전 그랬어요. 전쟁 시작이라고요. 엄마 만만한 사람 아니다. 이미 온갖 풍파에 시달렸고 나만큼 아버지 잘하는 사람 없다. 믿고 기다려달라고 애들을 달랬죠. 내가 허락할 때까지 이 동네 이 집에 발길 딱 끊으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내게 큰 액수의 돈을 붙여주었습니다. 셋이 엄마 힘내라고 모아준 거였죠. 여행을 가시라 뭘 사시라 했지만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돈 알뜰히 모아놨어요. 반드시 요긴하게 쓸 때가 있었죠. 남편 바람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 양반은 일생을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보냈어요. 원체 여자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돈깨나 있는 집 아들이라는 게 더 독이었죠. 결혼하고서도 큰 바람, 작은 바람 참 다양하게도 폈어요. 신혼 때부터 아주 대단했습니다. 남편이 막내인데도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머님 탓도 있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바람을 일체 문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인물이 좋으면 여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 다방에 있는 아가씨랑 바람이 났어요.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둘이 만난 그날 밤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안달복달하다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이 사람 안 들어왔다고 외박했다고요. 제가 우니까 시어머니 방문이 확 열렸습니다. 어머닌 세모난 눈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깥 사람 큰일 하는데 안 사람이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래요.
시끄럽게 잔소리하지 말고 아침에라도 들어오면은 얼큰한 해장국이나 끓여주라고 하시는 거였죠. 그 말에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리가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고향에서 학교 선생님 하셨습니다. 대쪽 같은 분이어서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는 말 듣고 자랐어요. 그런 제가 남편의 바람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애가 생긴 거였어요. 그것도 이란성 쌍둥이로요. 한 방에 아들, 딸을 낳았더니 시어머니는 좋아하셨고 남편도 마음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때 주저앉았어요. 금방 셋째도 들어섰죠. 애를 셋이나 주렁주렁 낳고 보니 갈라설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 달라지겠지 하고 애들 키우며 열심히 살았죠.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운명이려니 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남편한테 이거 하나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애들 얼굴에 똥칠하는 짓만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거 하나는 단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막내 낳았을 때 저 있는 데서 남편한테 그러셨죠. 애비, 다른 건 모르겠고 당장 정관 수술해라. 여기저기 씨 뿌리면 호적 지저분해진다. 배다른 자식 여럿 만들지 마. 재산 부서지고 대장부 인생 망가진다. 알아들어? 남편은 그 말은 또 잘 듣더라고요.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제 운명은 더 가혹했을지도 모릅니다. 배달은 남편 자식 여럿 거뒀을지도 몰라요. 참을 인색이며 남편 바람 봐도 못 본 척 애들 공부 뒷바라지하며 정신없이 살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혼은 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면 하는 거라고요. 저는 때만 기다렸습니다. 바람 피우는 인간 못된 거짓말하고 조강지쳐 무시하는 거야 말해 뭐 하겠어요. 애들 안 볼 때 저한테 못생겼다, 박색이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도 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제 가슴에 대못을 수백 개를 박았을 거예요. 애들 크면 이혼해야지 벼르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아들 군대 가고 딸내미 결혼한다고 하고 제대한 아들 취업하더니 또 결혼한다고 해서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막내 결혼할 때까지 살자. 부모로서 그 의무까지만 다 하자 했는데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였어요. 저 62에 안방 처백에 내주고 창고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였죠. 가만 지켜보니 남편이 들인 첩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버릇, 눈짓, 몸짓 아주 남자 후리는데 도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꽃뱀 같았습니다. 남편 없을 때 고 간사한 것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가 밤일을 그렇게 잘한다나요? 듣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났다. 꽃뱀이니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겠지. 더러운 것 같으니라고. 게다가 집에 값나가는 물건들 야금야금 팔아치울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돈에 환장한 되바라진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죠. 제정신 박힌 여자면 본처 밀어내고 안방 차지할 생각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자 좋다고 해볼래 해갖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인간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둘이서 틈만 나면 붙어 앉아서 꼴값을 떨더라고요. 거실문 활짝 열어놓고 남편은 첫 무릎에 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첩은 장단 맞춰주며 귀도 파주고 아양을 떨고요. 한 번은 보니까 첩이 그 양반 이빨도 닦아주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지나가면 남편이란 인간 눈을 치켜드며 이렇게 말하네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창고에 있으라니까. 아니 내가 자네만 보면 골치가 아파. 멀쩡하던 머리에 두통이 온다고. 아이고 이 머리야. 내 팔자도 불쌍하지. 조강지쳐 저런 박색의 멋대가리 하나도 없는 여자를 얻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색시도 아니고 그깟 말장난엔 끄떡도 안 했어요. 이미 저 사람이 대못을 하도 박아놔서 제 가슴은 무뎌질 대로 무뎌졌죠. 제가 받아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주여행도 간다는 세상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 한다지? 귀를 파긴 왜 파? 귀가 있어도 바른 말 듣지도 못하는데. 된장찌개를 똥으로 끓여도 좋다고 먹을 위이니 뭐라고 씹으려 쌌나 모르겠네. 뭐? 아이 저 여피온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열받아서 길길이 뛰거나 말거나 전체 할 일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남편은 첩이 있는데도 저한테 빨래를 해내라, 김치를 해내라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뭐 황제도 아니고 첩 두고 조강지쳐 부려먹을 심산이었나 본데 절대로 그 사람 뜻대로 움직일 제가 아니었습니다. 빨래도 하는 둥 마는 둥 세제물 다 헹구지도 않고 빨아 널고 김치도 소금을 부어 소태를 만들어버렸어요. 집안일을 엉망으로 해놓으니 자기도 고달팠겠죠. 슬슬 첩한테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그랬더니 첩이 하는 말이 저 양반한테 돈을 내놓으래요. 자긴 살림을 안 해봐서 집안일을 못한다고 도우미를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그 대목에서 또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 재산 무척 많았지만 그 돈 함부로 쓰는 인간 아니었어요. 자기 옷, 구두 사는 일엔 아낌이 없지만 집안일은 꼭 저 시켜야 직성이 풀렸죠. 그런 사람이 첩이 돈 달란다고 주겠나요? 전 지켜봤죠. 처음엔 좀 줬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눈깔이 돌았으니 안 하던 짓을 했을 거예요. 첩은 얼마 안가 커튼이니 소파니 싹 다 바꾸더라고요. 안방에 있던 제 짐 안 그래도 좁아터진 창고에 밀어넣고요. 제가 애들 방은 건드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자물쇠를 잠궈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첩 화장실이랑 안방을 아주 요사스럽게 꾸미더라고요. 내색을 못해도 바깥 양반 속 좀 쓰렸을 겁니다. 창고에선 나름 지낼만 했어요. 좁긴 해도 봄이라 춥지도 않았고 작은 냉장고도 있었거든요. 전 작은 브루스타 하나 갖다 놓고 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냄새 팍팍 풍기면서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시장 갔을 때 큰딸이 왔다 갔나 보더라고요. 지하철역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애가 눈이 퉁퉁 부었어요. 집에 다녀왔다고 그 작은 창고에서 엄마 무슨 고생하고 있냐고 애가 바르르 떨면서 당장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였습니다. 전 애를 달래야 했어요. 그러게 왜 와서 그 꼴을 보냐고 오히려 화를 냈네요. 너무 속상해 말라고 단 하루도 그 집 비울 수 없다고 딸을 설득해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첩이 어딜 갔는지 남편이 집에 혼자 있더라고요. 첩 들어온 이후 소 닭보듯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건 물었습니다. 이럴 거면 이혼을 하지 왜 갈라서 잔 소리 안 하냐고 끝까지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줘야겠냐고 했더니 이 양반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귀찮게 이혼을 왜 하냐요. 옛날엔 다 이러고 살았다고 자기도 죽기 전에 꼭 한번 한 지붕 두 여자살이 해보고 싶었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목구멍이 탁 막혔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늙은 할망구만 보고 살아. 나이 들었다고 할미꽃만 보고 살면 그게 무슨 재미요. 장미꽃도 보고 백일홍도 봐야지. 안 그려?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고 당신은 죽은 듯 가만히 나 있어. 알겠어? 전 혼잣말하듯 대꾸했죠. 나만 늙는 줄 아나 봐. 자기는 뭐 이팔 청춘인 줄 아나 보지? 10년 어린 첩이랑 사니까 회춘하는 것 같나 보네. 집안 거울이 다 깨졌나? 분명 거울 보면 주름 자글자글한 할배가 보일 건데 눈깔이 삐었나? 그 양반 내 얘기 듣더니 분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전 시장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거긴 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한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었어요. 어느새 우리 집에 못 보던 여자가 드나드는 거 소문이 쫙 나서 남편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커피 준다, 막걸리 준다 난리였어요. 전 그때 거칠 게 없었습니다. 다 받아먹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굴었어요. 더 이상 자존심 세울 이유도 없었죠. 두 인간들 참 낯짝도 두껍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둘이 손 꼭 붙잡고 나다니는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남편이랑 제가 부부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도 첩이랑 둘이 손 꼭 붙잡고 단골 감자탕집이랑 추어탕집에 드나든다는 거였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뻔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한 10년 전 같으면 제가 못 견뎠을 거예요. 원래도 애들 아빠랑 살면서 보살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진짜 해탈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저씨, 혹시 쌍둥이 동생 있어요? 아니면 꼭 닮은 동생이 있다거나. 없어요. 그 양반 삼형제 중 막내인데 왜요? 아유, 남사스러워서. 어제 우리 가게 오셨는데 어떤 여자랑 딱 붙어 앉으셔서
서로 밥을 먹여준 애만에 하는데 보통 사이 아닌 것 같았어요. 모르고 계셨죠? 에휴, 그 인간들 부끄러움을 모르네요. 바람이에요, 바람. 네? 이상하죠? 네, 나도 환장하겠네요. 내 죄 아니니 닦아놓고 말할게요. 그 양반 아주 횟가닥 돌아서 그 여자 안방에 들였어요. 네? 그 사장님 입을 못 다물고 연신 네만 하더라고요. 바람난 인간들이 그래서 안 되는 게 이 동네 곳곳이 제 단골이고 다 이웃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둘 뭐하고 다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깥 양반이 씩씩대며 들어오더라고요. 욕을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거길 안 가겠다고 흥분을 하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사우나에서 쫓겨난 것 같더라고요. 뒤에 그 첩 옆편에도 들어오는데 앞으로 거긴 근처에 가지도 말자면서 남편 역성을 드는 거였어요. 아이, 지가 뭔데 나보고 도리를 알라느니 정신을 차리라느니 주제 높게 충고질이여. 30년 넘게 단골해줬더니 뭐. 에라잉, 장사치 주제에 잘난 척은 다 망해버려라. 서방님, 고정하셔요. 열내면 건강에 안 좋아. 우리 저기 유명한 데로 가요. 강남에 커다란 찜질방이 있는데 몇천 원 더 주면 끝내주는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럴까? 아이, 우리 각시는 모르는 게 없네. 아이고, 너무 흥분했더니 기운이 쏙 빠지네. 아이, 좀 누워야겠다. 내가 운전 살살해서 우리 서방님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마셔요. 나도 서방님 옆에 좀 누울까? 마사지 시원하게 해드릴게. 낮잠 길게 드셔도 좋고. 나야 워낙 우리 서방님 옆에 눕는 거 좋아하니까. 아유, 열도 식힐 겸. 그럴까? 부끄러움도 모르는 짐승들이었어요. 내가 집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들으라는 건지 뭔지. 전 그 길로 목욕바구니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찜질방 갔더니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들 절 붙잡고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 거였어요. 추어탕집 사장님이 소문을 냈고 찜질방에서도 한 차례 소동을 벌였으니까요. 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맞다고요. 첩이 안방 차지했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동네 차원에서라도 그 첩 쫓아내야 한다고 제 남편도 혼쭐을 내야 한다고 다들 흥분해서 떠들었죠.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다고 동네 분위기 흉흉해도 좀 참아달라고요. 찜질방 사장님이 저한테 돈 안 받겠다고 해서 세신까지 싹 받고 미역국에 계란까지 얻어먹었네요. 나가는 길에 전기권까지 쥐어주더라고요. 두 인간들 꼴 보기 싫으면 언제라도 오라고요. 그 와중에 전화기가 쉴 새도 없이 울렸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지내는 꼴을 보고 간 큰애가 동생들한테 상황을 말했나 봐요. 다들 자기 집에 오라고 난리였죠. 전 또 한 번 쐐기를 박았어요. 말하자면 지금은 전시다. 누가 전쟁 중에 전장을 이탈하느냐고 했죠. 그러자 막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음 약한 아이라 눈물바람 할 줄 알았는데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말도 아냐면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 속 끓일 거 없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요. 아빠 베네병 엄마가 고쳤어야 했는데 실패했고 다 늙어 추한 꼴 보게 한 거 엄마로서 책임이 크다고 했더니 절대 아니래요. 잘못은 아빠가 저질렀고 사과를 해도 아빠가 해야 한다고 흥분하네요. 아마 이번 일 애들도 그냥 지나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첩이 들어온 지 어느덧 2달이 지나고 있었죠. 초반에 안방의 귀금속은 제가 다 챙겼지만 집안 물건들 중에는 값이 나가는 것도 있었고 볼품은 없어도 역사가 오래된 것들도 많았죠. 가끔 남편이 혼자 외출을 하면 전 대문 앞에서 꼼짝을 안 했습니다. 날씨가 굳어도 창고 문까지 열어놓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한 번은 그 불려시가 우리 집 도자기를 갖고 나가더라고요. 전 뛰쳐나가 그 여자 허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 여시 같은 게 어디서 도둑질이야? 어머머, 본색 나오시네. 사람한테 왜 폭력을 써? 폭력? 본처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남의 집 안방 차지한 게 그게 폭력이지. 꼭 누굴 때려야 폭력이냐? 너 딱 걸렸어. 이제 도둑질까지 해? 그거 안방 문갑 위에 얌전히 갖다 놔. 첩이 눈을 치켜뜨면서 저를 째려보는데 기가 막혔죠. 지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사실 그 도자기 값 나가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거였거든요. 전 그랬죠. 그 도자기 어디다 팔아먹을 생각 말라고요. 그거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라 애들 아빠가 대번에 알아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전 일부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약 올려서 그거 더 갖고 나가고 싶게 만들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 팔면 값괴나 나갈 거라고 하면서 팔의 힘을 슬슬 뺐죠. 그 여자 욕심이 나는지 콧구멍을 실룩거리더니 잽싸게 튀어나가더라고요. 몇 시간 뒤에 그 여자 양팔 한가득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도자기 판 돈으로 지 사고 싶은 거 사고 남편 구워 삶으려고 음식 사왔겠죠. 통 지 손에 물 묻히는 법 없으니까요. 그날 밤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첩 남편한테 된통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불쌍한 척 하면서 좀 울면 그만이니까 상황은 금방 종료됐지만요. 한 번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도 보고 시장 친구들이랑 속풀이 얘기도 할 겸 해서요. 그때가 첩이 안방 차지한 지 한 3개월쯤 됐을까요? 남편도 이 여자 씀씀이 보더니 돈 단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형마트에서 장 보지 말라고 잔소리하더니 종이 쪼가리 주면서 이거 사와라 하는 폼이 짠돌이 습성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려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전 아는 가게방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절 툭툭 치는 거였습니다. 어머머, 저기 저 상판, 여기 웬일이래? 불려시는 투피스를 차려입고 무슨 귀부인인 것처럼 높은 구두까지 신고 왔더라고요.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굴이 아주 볼만했어요. 시장 처음 와보나 천박한 게 엄청 고상하고 교양 있는 척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시장 상인들 다 저랑 20년 이상 된 인연들이었어요. 이미 소문 쫙 났다고 얘기했죠.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생선가게 배여사가 불려시한테 물을 확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 물이 옷에 튀었다면서 첩이 눈을 또 쫙 째리더라고요. 배여사 성격 장난 아닙니다. 배여사도 남편이 바람을 폈던 전적이 있어서 제 얘기 듣고 거품을 물었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며 당장 두 인간들 똥물 끼얹어야 한다고요. 배여사 남편 불려시 보더니 슬그머니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괜히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바람들을 왜 피는지 한숨이 나왔어요. 여기다 물을 뿌리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여기가 어디라고 머리를 디밀어? 우리 가게에 얼씬도 말라고 일부러 뿌려다 왜? 어머 교양 없이? 어디서 반말이야? 이래서 시장통은 함부로 오면 안 된다니까? 너 시장통이라고 했냐? 웃기고 자빠졌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조강 지쳐 있는 집 안방 들어가더니 왜? 그 집 귀부인 된 것 같아? 세상 좋아졌다. 그치? 첩주제에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너 옛날 같았으면 돌팔 매질 맞아 되줬어. 어머머, 당신 나 알아? 내가 첩인지 뭔지 어떻게 알고 이래? 경찰 부른다. 배 여사는 부르라면서 뱃살을 막 들이밀었죠. 그 불려시도 앙탈질게 소리를 지르면서 맞섰고요. 그러다 발목이 푹 꺾이면서 지 혼자 넘어졌는데 배 여사한테 막 달려드는 거였어요. 방금 밀었냐고 우기는데 상인들이 다 비웃고 난리였습니다. 배 여사가 CCTV 돌려보라고 손끝 하나 안 댔다고 하니까 혼자 막 욕을 하더니 시장을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생선 사러 가니까 배 여사가 제 손을 덥석 잡네요. 저보고 힘내라고요. 그 첩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또 장 보러 오라고 하면서요. 자기 냉장고에 고들백이 있는 것도 주더라고요. 전 바깥에 브루스타 내놓고 저녁을 지었어요. 안채에서 남편이 잔소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찬이 밍숭맹숭하다는 둥, 조미료 맛만 난다는 둥, 투정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한 상 떡 하니 차려 문 열어놓고 먹었습니다. 남편 아마 회가 동했을 거예요. 갈치구이에 고들배기에 청국장에 장아찌에 다 남편이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그 입맛 제가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어요. 맛있다고 신나게 먹는데 남편이 슬쩍 저한테 오더라고요. 전 신나게 트로트 틀어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고들백이 너무 맛있고 배 여사가 손질해준 갈치가 입에 착착 붙었어요.
남편이 와서 고개를 빼들고 묻더라고요. 아이, 혼자 먹는 밥 뭐가 맛이다고 그렇게 쩝쩝대고 먹어? 난 맘만 있으니 저리 가슈. 왜 여기 와서 난리예요? 갈치가 실하네. 아, 혼자 그걸 다 먹어? 아이고, 뭔 상관이에요? 남으면 내일 또 먹으면 되지. 그러더니 슬쩍 제 창고에 엉덩이를 들이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일어나 발로 엉덩이를 뻥 차줬습니다. 생전 그런 적이 없으니 바깥 양반 방어도 못하고 놀라서 마당에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웃음이 나려는 걸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대신 뒤돌아 실컷 웃어줬죠.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줬어요. 기껏 첩 들이더니 밥상은 본처 밥상이 그립냐고요. 전 보란듯이 문 쾅 닫고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자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둘 사이 삐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잔소리도 늘어난 것 같고 오늘 제 밥상 기웃거리는 폼도 심상치 않았고요. 다음 날 창고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김치 어쩌고 하는데 남편이 열무김치 찾을 때가 됐거든요. 저는 모른 척하고 창고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출하는 것 같았고 누가 창고 문을 두드려요. 못 들은 척하니까 벌컥 문을 열더라고요. 불엿이 첩이었습니다. 보기도 싫은 면상 들이밀더니 슬쩍 웃으면서 이러는 거였어요. 형님, 시장 가서 열무 좀 사다 줘. 아니, 열무 김치 좀 담가줘. 여기 돈 줄게. 3만 원. 넌 손 없냐? 왜 날 시켜? 싫어. 그리고 3만 원? 너나 가져. 웃기고 있네. 제가 분명 들었거든요. 남편한테 맛있게 담가 놓겠다 하는 소리를요. 제가 그 불려시한테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부엌 참모를 해도 일당을 엄청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나를 부릴 거면 그 돈에 곱하기 10을 해서 주던가 싫으면 말라고요. 이게 어디 형님 하면서 사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냐고 네 속이 훤히 보인다고 욕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 첩 지분에 못 이겨서 막말을 해대네요. 안방에서 쫓겨난 주제에 말이 많다고 조만간 창고에서 쫓겨날 거 모르냐고 저한테 되도 않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 걱정할 시간에 네 걱정이나 하라고요. 남편 오늘 저녁에 틀림없이 열무김치 찾을 거 뻔하니까 저 양반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네가 아주 맛있게 한번 해봐라. 나는 모른다 그러고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뭘 잔뜩 사왔는데 남편이 퇴짜 놓을 게 분명했어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고 제가 한 김치랑 반찬 못 먹으니 남편은 점점 짜증이 나나 보더라고요. 제가 첩 들어온 뒤에 반찬 싹 버리고 김치 다 몰래 옮겨놓고 혼자 먹고 있었거든요. 양복도 외출할 때마다 다려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손 놓고요. 같이 산 지 고작 4개월 두 사람 슬슬 정이 떨어지나 싶었어요.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전 강남의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실 전 황혼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증거 수집을 위해 남편이 첩을 들인 직후부터 참고 살고 있었고요. 40년 묵은 채증 확 내려가게 시원하게 이혼 진행 좀 해보세요.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남편의 과거 만행과 최근 4개월 동안 있었던 일, 녹음된 목소리, 영상, 사진까지 제 핸드폰에 있던 거 다 사무장한테 보내고 있었죠. 점점 둘이 다 말싸움하고 삐걱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돈 문제로 둘이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첩은 돈을 달라, 남편은 안 된다, 순순히 못 내놓는다. 그러고 있는 거였어요. 저 양반이 좀처럼 돈을 내놓는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 꾸미는 돈은 안 아껴도 자식한테 쓰는 돈에도 그렇게 짠돌이 짓을 하는 양반이에요. 제가 반찬 가게 하면서 애들 학원 과외시켜 대학 보냈고 애들 결혼할 때 목돈 좀 내놓으라고 아주 닥달을 해서 결혼시켰지 쉽게 돈 나올 양반이 아니거든요. 돈 보고 달라붙은 그 첩도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아챈 것 같았죠. 갖은 아양을 다 떨어도 돈이 나오질 않으니 방법이 있겠습니까? 밤마다 둘이 투닥투닥 하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어요. 점점 그 불려시가 외출하는 시간도 길어졌고요. 무슨 모임이네, 일이 있네, 동이 트자마자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또 저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저녁상 차려라, 건너와서 집안 정리해라, 이러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일단 침묵하고 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리고 첩녀 후 언제 들어오나 바깥만 살폈죠. 저녁 시간 훨씬 넘겨 그 불려시가 들어왔고 전 이때다 싶어 서류를 들고 안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둘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전 당당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합시다. 나 더는 이 꼴 보고 못 살아요. 둘이 아주 끝까지 살던가 말던가. 난 여기서 빠질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슈. 남편은 놀랬는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 내밀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아주 요만큼의 눈치도 안 보였거든요. 아,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당신 빼도 박도 못하게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소원 들어줬으니 좋죠? 속이 다 시원하죠? 불려시야, 이 아저씨 네 거다 이제.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네가 마음대로 해.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랬더니 제 안방 차지한 그 첩이 갑자기 저를 확 붙잡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성이 나는지 막 씩씩대면서요. 가만히 있어 보라면서 이혼 서류를 쥐가 펼쳐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전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4개월 전 안방 차지할 땐 그렇게 의기양양하더니 지금은 아주 분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 잘못 먹었냐고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 독차지하게 됐는데 왜 표정이 그러냐고 했더니 억울하다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전 너무 웃겨서 되물었어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하냐고.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억울하단 말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혼 서류를 쫙쫙 찌는 거였습니다. 전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서류야 또 만들면 되니까요. 저 미친 게 왜 저렇게 길길이 날뛰나 그게 궁금할 뿐이었죠. 돈은? 이 양반 돈 말이야. 위자료 청구할 거야? 이 양반 돈이 어디 있다고? 네가 그게 왜 궁금해? 너랑 고작 4개월 살았지? 나랑 이 양반 같이 산 게 40년이야. 네가 잡은 남자 지독한 구두쇠인 거 설마 몰랐니? 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어? 번지수 잘못 찾았어. 있는 재산 너한테 안 넘어가. 내가 위자료로 다 받아낼 거라 이거야. 돈에 환장한 첩은 제가 이혼을 한다고 나서니까 대번에 재산 분할 위자료부터 떠올린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남편이 돈줄을 움켜쥐고 안 주니까 애가 달았을 거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할 말 다 했다고 찢어진 이혼 서류는 다시 작성해서 보낼 거고 재산도 변호사 통해 정리할 거니 그리 알라고 하고 짐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전 미혼인 막내내로 갔어요. 다행히 우리 딸 미국으로 출장 가 있어서 혼자 있을 수 있었죠. 그날 밤은 저 못하는 술까지 조금 했습니다. 와인 조금 마셨어요.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금연상 안 봐도 되니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그 불려시 얼굴도 새까맣게 지워버렸죠. 속 편하게 샤워도 하고 이불 꺼내 잠들었어요. 그렇게 한 3일쯤 지났을 거예요. 막내한테 아무 연락 안 하고 지냈습니다. 일하러 먼 나라 간 애한테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넷째 날 밤 새벽 대바람같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남편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큰애, 둘째네 말고 막내네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동네 시끄러울 정도로 하도 문을 두드려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왜 왔냐고 물었더니 글쎄 이 양반이 신발도 벗지 않고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했어, 여보. 아, 형경 엄마, 나 용서해줘. 아니,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전 소름이 끼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생전 이렇게 무섭고 소름 끼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지금쯤 첩이랑 새 인생 계획하고 있어야 할 양반이 이러고 있으니 머리카락이 다 곤두섰죠. 왜 이래요? 며칠 사이에 뭐 세상이라도 바뀌었답니까? 왜요? 내가 막상 이혼한다니까 그 후처가 도망이라도 갔어요? 갈 것 같아. 아이, 그 여자 나한테 마음 떴어. 그러면서 우는데 은근슬쩍 제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전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안방에 첩들일 때는 언제고? 이제와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황혼이혼 나라고 못할 줄 알았소? 나 좀 살려줘. 아이, 한 번만 봐달라고. 아, 나 뇌종양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휘청했어요.
남편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인성에 기절할 것처럼 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미는 다른 데서 실컷 보고 아프고 병드니까 이제야 조강지처 곁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말이었죠. 이 인간이 진짜 젊은 몸뚱아리로 바람이나 필 땐 언제고 아프고 병드니까 이제 용서를 구해? 인간아 왜 사냐?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나 당신 병간호 안 해. 그렇게 못한다고. 한평생 바람으로 속썩이고 사람 무시하고 마음 짓밟더니 이제와 그 고생을 하라고? 나가라고.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남편은 끈질기게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가네 못 가네 둘이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막내가 달려들었습니다. 키 큰 딸이 제 앞을 막아서니까 남편 얼굴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가요.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엄마 괴롭혀요? 아빠한테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한테 가라고요. 수경아, 애비 말 좀 들어봐라. 엄마한테 빌러 왔다. 잘못됐다고 빌러 왔다고. 하지만 막내는 절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갔어요. 남편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며 아빠 몸이 아파서 엄마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 있죠. 막내는 열내면서 그 여자한테 간호해달라고 하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남편은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화를 내면서 돌아갔어요. 그날 전 막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전부터 변호사 선임해 이혼 준비했고 며칠 전 이혼 통보를 하니 저런다고요. 막내는 그날 저녁 큰애와 둘째를 집에 불렀어요. 전 애들 앞에서 모두 털어놨습니다. 지금껏 그 집에서 참고 있었던 거 이혼 준비하느라 그랬다고요. 아무래도 갈라서야겠다고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저 좋을 대로 하라며 역성을 들어줬어요. 남편은 내 합의 이혼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들어갔어요. 전 기억력이 좋고 일기를 아주 꼼꼼하게 써서 몇 날 며칠의 기억까지 다 꿰차고 있었죠. 신혼 한 달 만에 남편 바람 난 것부터 시작해서 40년간 속 썩고 산 거, 급기야 65 먹고 집에 첩들인 일까지 낱낱이 법정에서 밝혔어요. 재판부에서도 제 피해를 인정해줬고 남편의 귀책 사유가 인정됐죠.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전 상당한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자식도 외면하니 자기 형제들한테 손을 내밀었더라고요. 외롭다고 했다나요? 하지만 막내의 괴팍한 성격을 안 형제들은 안방에 첩들여서 이혼당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연을 끊었대요. 남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소송을 겪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 한치의 동정심마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그 여자 짐 싸갖고 나가는데 저랑 딱 마주쳤어요. 어디서 고물차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짐을 몽땅 싣더라고요. 허둥지둥 하는 게 수상쩍어 멈추라고 골목을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트렁크를 다짜고짜 열었어요. 뭔가 구린 데가 있는지 그 여자 절 말리더라고요. 때마침 지나가던 친구 정 여사랑 순덕엄마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자 수상하다고요. 역시나 트렁크엔 우리 집 물건이 가득했죠. 순 도둑 아니냐고 몰아세우니까 터진 입이라고 또 아니라고 하대요. 형님 무슨 그런 말을. 내가 언제부터 네 형님이야? 너 부자 할아버지 꼬셨다고 좋아했지? 근데 병 걸려다니까 36개 출행랑이냐? 왜? 내가 이혼해준다는데. 그 양반 옆에 딱 붙어서 살지 도망은 왜 가? 인간이면 사람답게 살아. 죄지고 살지 말고. 이 차는 또 누구 차야? 또 어떤 할아버지 꼬셔가지고 고물차 빌려왔냐? 그 여자가 막 내빼려고 하니까 순덕엄마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첩이 못 살고 도망간다고 하니까 시장 지인들 다 쫓아나왔고 결국 그 여자 골목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자기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전 네 갈 길 가라고 하면서 앞으로 법원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법원에서 봐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전 소송할 거라고 했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위자료 받아낼 거라고 엄포를 놨어요. 결국 40년 부부 인연은 이혼으로 끝나게 됐고 전 비로소 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 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났다는 그 말이 딱이었죠.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애들한테도 찾아갔나 보더라고요. 사위 며느리한테는 그런 짓 안 했으면 했는데 그 애들 직장까지 찾아갔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는지 공무원인 며느리한테 가서도 저를 설득하라고 했대요. 애들한테 한 얘기를 듣고 전 화가 나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뒤에 자기가 아프면 그 병수발 누가 하겠냐고, 자식들 중 하나가 해야 하는데 니들 편하려면 엄마 아빠 재결합하는 게 제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끝까지 절 자기 시중들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애들이 끄떡도 안 하니까 나중엔 길길이 화를 내더래요. 청춘 바쳐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그 공도 모르고 대접이 이렇다고요. 자기 간병 누가 해줄 거냐고 해주는 자식한테만 유산 주겠다고 2차 망언을 해서 애들이 완전히 정이 떨어졌답니다.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병원에 24시간 케어 가능한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요. 아버지 거기 계시면 되지 않겠냐고 자기들이 알아보겠다고 하네요. 전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전 남편은 최후의 발악을 하더라고요. 생전 그런 일 없었는데 이혼한 저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왔습니다.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것도 결국은 자기 병간호 해달라는 얘기였죠. 정신 차립시다 이제. 나 법적으로 당신 아내도 아니고 남이에요. 당신이 그랬죠. 나만 보면 머리 아프다고. 박색에 여자로서 매력도 없다는 얘기 나 40년 동안 들으면서도 한 귀로 흘리며 살았어요. 말버릇이 고약해서겠지, 진심 아니겠지 했는데 당신이 안방에 첩들이는 거 보고 정신이 바짝 들고 하루라도 이 양반이랑은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결심 섰어요. 당신은 40년 내내 그 망언이 진심이었던 거였어. 다이아몬드 반지? 이제와 다 무슨 소용이요. 다 가져가고 다신 찾아오지 말아요. 나 곧 이사합니다. 인연 끝났어요. 끝이라고요, 끝. 예정을 생각하라는 둥 자식을 셋이나 낳고 번듯하게 산 세월이 있지 않느냐, 실수였다, 무조건 잘못했다 했지만 알아서 하시구랴,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서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혼 후 제사고 뭐고 이제 다 모르겠고 삼시세끼 차리는 것도 안 하니까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제 4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 불려시는 겁이 났는지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위자료 3천만 원 승소가 나서 그것도 받게 됐죠. 그 여자를 생각하면 딱 꽃뱀이란 단어만 떠올라요. 재산 좀 있다 싶어서 거머리처럼 달라붙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빼버린 거죠. 그렇게 4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아직도 가끔은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네요. 전 남편은 혼자 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수술할 땐 보호자 역할을 했고요. 아들이 얘기하기를 전 남편은 수술하면 90%의 장애가 있을 수 있고 50%는 사망할 수 있다고 했대요. 결국 수술을 선택했고요. 자식들 모두 맞벌이에 직장 있고 어린애 키우고 있어 간병할 처지가 안 됐어요. 그뿐입니까? 애들 클 때 여색에 빠져 자식들한테 애틋하게 군 적도 별로 없으니 간병하겠다고 나서는 애들도 없었어요. 결국 전 남편은 간호간병 통합센터에 들어가 수술받았고 혼자서 병을 이겨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양반 저한테 주고 남은 돈 오롯이 자기 몸 돌보는 데 쓰겠죠. 못난 사람 어떻게 살고 있나 몰래 병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삼키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이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하나 틀린 거 없는 것 같네요. 저 그렇게 독하고 못된 사람 아닙니다. 40년 내내 크고 작은 바람 참았고 여자 대접, 아내 대접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러다 60 넘어 안방에 첩들인 것까지 보게 하니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말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독해질 줄은 몰랐네요. 전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양심 없다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40년 넘은 보이지 않은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저버린 그 사람을 전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요? 재혼이요? 아이고, 전 요만큼도 생각 없습니다. 한평생 남자한테 시달렸는데 그럴 일 절대 없고요. 앞으로도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엄마 할머니로 사는 게 제 소원이네요. 오늘 저녁은 가볍게 샐러드랑 고구마 먹고 치워야겠습니다.
한평생 삼시세끼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다 제 입맛 당기는 대로 가볍게 먹을 때도 있으니 좋네요. 행복이라는 거 별거 있을까요? 못 볼 꼴 안 보고 속 편히 사는 게 만사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